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금 인재 전쟁이라고 해서 KBS에서 다큐를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올려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중국은 공대를 우선시하고 의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공대를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차이나테크, 차이나 전기차, 항생테크,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죠. 저는 적극 투자 중입니다. 우리 유튜브판에서 ETF나 주식 유튜버 중에서 중국 주식, 중국 테크주 이거 다루는 유튜버 저밖에 없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저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 제가 맞추면은 재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지금 이런 영상들이 증거가 아마 나중에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분석은 이미 다 끝났고 5년 뒤, 10년 뒤 중국의 미래는 이미 한국의 기술은 압도하고요. 이제 미국을 뛰어넘을까 말까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저보고 뭐 친중이니 아니면 조선족이니 중국인이니 이렇게 정치 프레임을 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객관적인 분석이 다 끝나고 이미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슈카월드도 이거를 또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뭐 국장 요즘 많이 오른다고 투자하고 싶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한국이 국장이 지금은 좋아도 앞으로 5년, 10년 더 가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인가? 중국보다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사이트에 이걸 캡처해서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거의 뭐 유튜브 같이 보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인재전쟁. 그래서 중국편, 인재전쟁 중국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움직이는 이런 로봇들이 보이시죠? 야, 대단하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발차기도 하고 이게 유니트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시장 있잖아요. 시장 규모가 지금 24년에 27.6억 위안에서 29년에 705억 위안, 그 다음에 35년에는 3천억 위안, 한 60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계 최고 수준의 AI 출신국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상위 20% AI 연구자 출신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은 2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첨단 무역 흑자지 TSI 추이를 보면은요 한국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여기서 급격하게 이 골든 크로스 나면서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게는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이정동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이 하던 것들 가운데 중국이 못하던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하는 것들 가운데 한국이 못하는 것들이 많죠. 뭐 전기차, 딥시크,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한국이 못하고 있죠. 비교해 보면 중국의 산업 포트폴리오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놓이게 됩니다. 겹쳐있는 모든 산업과 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미 뭐 우리 화학, 정유 뭐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철강 이쪽에서는 거의 뭐 중국이 따라와서 우리나라 산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 보세요. 지금 이렇게 쭉 집을 구할 때 아이의 성장을 우선으로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꾸는 게 의사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입니다. 공대를 가서 첨단 기술과 산업 과학단지에 이렇게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는 주니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코딩을 잘하는 유명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꿈꾸는 거는 딥시크의 양원평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이럴 정도로 지금 공대에 중국이 미쳐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딥 로보틱스 엔지니어 후진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 동기 중에 벌써 재력가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수준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대 가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개발하다 보면요 그냥 뭐 내가 엄청난 재벌이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아들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기뻤어요. 아버지가 있다거나 자기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대 간다고 하면은 야 씨 너 정신 차려. 야 너 똑똑한 애가 공대 간다고 하면은 진짜 뒤통수 하나 갈기면서 야 의대 가야지 어딜 공대 가냐. 고생길이 훤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진짜 똑똑한 애 있으면은요 의대 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대가 답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공대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전공자들이 기업들이 서로 먼저 모셔가려고 하니까 취업할 때가 되면 이렇게 좋다. 그리고 여기 댓글도 웃긴데
의대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의대생인데 진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대생인데 의대로 진로를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이제 의대 가려고 자퇴하고 다시 또 시험을 봐서 의대를 가는 학생들도 생기고, 참 이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 5년 10년 뒤에는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까,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저장대 공대 출신 창업자 이하오샹, 이분이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도 많은데요. 저희 엔지니어가 의사보다 2배 3배 아니 거의 4배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신감에 찬 얼굴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죠? 의사가 2배 3배 4배 더 많이 벌죠.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또 있네요. 80년대생, 중국의 80년대생 창업자 자산 상위 10명을 이렇게 했는데 2018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황정, 핀더더 회장이 38세인데 원, 그다음에 장이밍, 바이트댄스, 왕타오, DJI 드론 다 아시죠? 잘 아시죠? 그다음에 장방신, 청웨이, 디디추싱, 왕지청, 우지안, 그다음에 시에이자, 펑귀엔,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때들이 이렇게 이제는 부자가 되고 있다. 공대생들이에요, 다들. 공대생들이 이렇게까지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대에 다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의대생 없잖아요. 여기에 의대생 없죠? 이렇게 부자 되는 사람 중에 의대생이 없다. 그리고 존경받고 이렇게 성공을 하면 존경까지 받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수능도 이걸 잘 봐서 공대 가려고 이렇게 90일간 뭐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고3 수험생인데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는 걸 좋아해서 너무 매력적인 일이다, 여기에 자기도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공대를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 가려고 하겠어요? 지원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대를 가려고 한다. 명문대 공대를 가려고 한다. 의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뭐 공대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학원을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것까지도 명문대 이렇게 입학시키려고 이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학부모 정팅,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장대 공대 합격 통지서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거든요. 엄청나다. 공대에 대한 이런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저장대 공대가 딥시크의 양원평이 나온대죠.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물리혁신 실험실, 신소재 실험, 이런 지원이나 인력 구조나 이런 게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나 이런 지원 비용이나 여기에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준이나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 대학 수준에 가깝다. 야, 대박이죠.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수준까지 가르치고 천재를 길러내서 이런 천재들이 지금 샤오미나 샤오펑, BID, DJI, CATL, 화웨이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벌찬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칭화대학교는 석학이 방금 입학한 19세에서 20세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학부생을 박사생처럼 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학생들의 방향성을 처음부터 국가가 원하는 쪽으로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중국이 관심 있는 전략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특정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백선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지금 더 해외 인재를 유치해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인재가 중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 중국 가는 이공계 석학들 연봉이 4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억 실험을 지원한다. 동아 사이언스, 여기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나 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이 학장님이 이렇게 합니다. 저도 수없이 받았죠. 제안 자체는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연봉만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 패키지라는 게 크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연구 과제를 하려면 제안서를 쓰고 경쟁을 해서 발표를 하고 선정이 되어야 돈이 들어와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중국에서는 연구 패키지가 그냥 제가 따고자 하는 연구비는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아무 조건이 없이 주고, 심지어는 박사생까지 2,000명을 나보고 뽑으라고. 야, 진짜 2,000명을 맘대로. 그 다음에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에 인재가 있으면 저보다 돈을 더 주고, 저 기술은 무조건 빼와야 해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더 줄 거고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반도체 기술 가져올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신임 교수가 오면 연구실을 꾸며야 합니다. 꾸미는 돈을 보통 대학이 제공하는데, 여기 아까 교수님이 또 얘기하는 서울대 교수님이 우리 한국 대학이 줄 수 있는 금액의 거의 5배가
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규모 자체가 사이즈가 아예 상대가 안 되네요. 그러면 무언가를 연구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과학자 입장에서 한국 대학에 가겠습니까? 대여섯 배 많은 연구 정착금을 주는 중국 대학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재들이 어디를 갈까? 한국 공대를 갈까? 중국 공대를 갈까?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낼 때 미국이랑 이제는 중국 이쪽 공대로 보내지 않을까요? 유학을 보낼 때도 미국으로 가면 보통 박수를 치고 부럽다고 해주고 중국으로 가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상용화 단계까지 많이 남은 연구를 하는 분들은 중국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 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 어떤 대학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도 줄 수 없는 환경을 중국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푸단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된 이영백 교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으로 옮기는 게 한국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나이가 있는데 외국 오가는 게 감당이 되겠는가 뭐 이런 걱정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회 회장 제임다운 씨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0년도 뭐 이렇게 이때 찍었나 봅니다. 한국 과학계가 대접을 못 받은 지 꽤 되었지만 그래서 말로는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는데 이제는 남은 보루까지 깎는 걸 보고 참 너무 기가 막혔고 진짜 과학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이거를 생각했다고 하면서 중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참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 한국에 계속 있어봐야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고 시골 가서 꼬진 키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 분위기입니다. 연구비도 연구비지만 그런 높은 사회적 인식이 연구자들, 이 과학 대학 교수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야,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4억 인구 중에 과학 최고 기술붕이 원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사들이 중국 과학 기술의 방향과 프로젝트, 사업을 다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원사 한 명의 보통 평균 연봉이요 250억 원짜리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평균 연 250억 원짜리의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크게는 1,000억 원 하는 사람도 있고 1조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큰 프로젝트를 원사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 믿고 맡길까? 왜? 중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과학자니까요. 그러니까 인류 과학자니까 그냥 그걸로 믿고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다.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네이처 인덱스 세계적인 그 네이처 기관이죠. 네이처 인덱스가 2025 세계 연구기관 순위를 봤는데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하버드 나왔고요. 그 밑에 9위까지 또 중국이고 그 다음에 10위가 독일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나와 있고 네이처 인덱스 세계 연구기관 순위 보면요 여기 쭉 근데 한국은 어디 나왔냐 2위 81위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네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R&D 지출 변화를 보면은요 GDP가 차지하는 비용에서 쭉 올라가면서 R&D 총액 지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R&D를 계속 늘려가니까 앞으로 기술 발전도 엄청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연구자들이나 이런 돈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투입이 되니까 당연히 좋은 기업들이 나오고 좋은 기술이 나오고 좋은 인재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왕멍추라고 해서 제로제로 로보틱스의 창업자 겸 CEO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기차에서도 니오, 샤오펑, 리오토 뭐 이런 회사들 샤오미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엄청난 이게 또 성공을 하면 부를 얻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다. 중국에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좀 걱정하게 되네요. 지금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걸 개발한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지금 시험 보는 거 나와 있네. 이렇게 수능을 시험 보는데요. 지금 중국의 이 수능 있잖아요. 수능이 1,335만 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40만 명, 50만 명이 응시를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선별된 약 최상위 인재만이 국가가 지정한 명문대 이공계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 90만 명,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능 응시생의 2배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5%래요. 이런 애들이 가고 또 아래 애들도 또 공대에 입학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인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고편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스카이 요즘은 스카이보다 의대죠. 그래서 엄마 수고에 대한 확실한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의대를 바라보고 돌아온 학생들이 60에서 80% 정도가 된다. 그래서 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인재 전쟁, 의대에 미친 한국 뭐 이것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의사가 돼서 롯데월드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요. 진짜 공대에 가서 CEO가 돼서 롯데월드가 보이는 곳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참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이렇게 계속 쓰라리고 있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볼 수가 있네요.
딥시크를 만들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죠. 그다음에 양원평 뭐 고향 가족 집만 해도 이제는 명소가 됐다고 하거든요. 영웅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개발을 하고 인류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거의 보면은요. 전기차든 어떤 걸 내놓으면은요. 사람들이 전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라가 이제는 더 부국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근데 의사가 되면은 개인의 성장만 있지 어떤 걸 해서 의사가 뭐 전기차를 만들어 내나요? 아니면 배터리 회사를 만들어 내나요? 아니면 초전도체를 만들어 내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내나? 전기차를 만들어 그런 거 안 만들잖아요. 그냥 피부과 가서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의 성장만 있지 국가적인 성장과 인류에 대한 성장을 뭐 물론 제약회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참 그런 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의대에 미쳐버려서 공대를 천시하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 10년의 미래는 안 봐도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국 보면 AI 연구를 지금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지금 이 논문 개수만 해도 중국이 어마어마하죠. AI 관련 논문이 23,695개가 중국에서 이렇게 내놨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유럽, EU,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렇게 순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지금 과학 분야 최상위 대학교 보면은요. 불과 몇 년 만에 8년 만이라고 해야 되나? 불과 8년 만에 하버드, 스탠퍼드, 뭐 MIT 이렇게 도쿄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여기 베이징대 9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지금 보면 하버드가 1위고요. 그 밑에 다 중국, 베이징, 난징, 저장, 칭화, 중산, 상하이 뭐 이렇게 해서 다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10위에 또 MIT가 있고 MIT를 다 뛰어넘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테크주에 투자를 하고 5년 10년을 기대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5년 10년을 기대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고요. 그래서 중국 테크주 뭐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차이나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차이나 테크 탑10, 차이나 전기차, 비아디 밸류체인, 차이나 항생테크, 항생30, 글로벌 리더스 탑3 뭐 이런 저는 투자하고 있으면 이런 ETF들. 그래서 중국 ETF 안 좋은 거 아니냐, 중국에 왜 투자하냐 하면 근데 여러분들 뭐 장기로 뭐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물론 장기로 하면 좋죠. 저도 장기로 하고 있는데 막 여기서 댓글 다는 분들은 장기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단기로 1년 가져왔습니다. 1년 수익률 가져왔거든요. 차이나 항생테크가 62% 올랐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10%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스닥 100은 21, S&P 500은 16%가 올랐는데 아니 어디서 지금 미국이 많이 올랐다, 차전이나 항생테크보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5년 차트를 보면 중국은 안 가고 미국은 가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투자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요. 저도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더 잘 갈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모르겠으니까 중국에 그래도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비아디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2025년 졸업 예정다 1만 명을 입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면 석박사 이쪽 과정을 밟고 있는 애들이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체 검사를 받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다. 얘네들 인재들이 계속 모이면 얼마나 더 커질까? 연구 인력이 커지면서 비아디의 이런 뭐라고 하죠? 기술력이나 이런 게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진짜 기대된다. 그래서 비아디는 중국 최대의 민간 고용주다. 좋은 기업이 또 나오면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나와서 좋은 기업을 키우고 비아디 회장도 자기가 자수성가한 회장이죠. 그래서 좋은 이런 기업을 키우고 좋은 인재들의 또 일자리를 또 창출을 하고 그 인재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배우고 또 이제 산업을 늘리면서 또 따로 또 창업을 해서 더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면 이게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좋은 인재들이 의대로만 가고 있죠. 이거를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젊은 전문가로서 40세까지 최고의 삶을 살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샤오펑 이 사람이 샤오펑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인재들 자기 채용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강연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혁신가 이렇게 자신만의 특별함을 추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오펑의 2025년 채용 목표는 8,000명이라고 합니다. 8,000명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하여 더욱 뛰어난 스마트 전기차 세상을 선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샤오펑 회장이 이렇게 애들 모아놓고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취준생들 모아놓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강연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학생들이나 미래 이제 인재들은 샤오펑 회장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샤오펑 회장이 아마 텐센트나 구 알리바바 출신일걸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쪽에서 샤오미 회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샤오펑 리오토 회장도 그랬나? 그 회장들이
다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 나와서 샤오펑, 샤오미, 리오토, 니오 뭐 이런 회사들을 창업을 한 거거든요. 창업을 해서 키워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대 엔지니어 이런 학생들이 이런 분들의 이런 걸 보면서 키우겠죠, 꿈을. 그다음에 유니트리에서 이번에 공개한 로봇이 있는데 이족 보행 로봇 R1을 출시를 했는데요. 다리에 6개의 관절이 있고 팔에 5개의 관절, 머리 몸통에 뭐 2개의 관절.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26개의 자유도가 있다고 합니다. 음성 및 시각의 통합 다중 모델을 개발을 해서 매우 이동성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트리에서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요,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800만 원에 이런 로봇을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야, 진짜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야, 진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저렇게. 이게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양산해서 출시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할까. 저는 그게 진짜 무섭다고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800만 원에서 좀 더 이제 발전을 하면 더 이제 상용화가 돼서 더 많은 모델들이 나오겠죠. 800만 원 정도면 좀 장난감으로도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일까지 한다고 하면 점점 더 이제 뭐 3천만 원에 가상 로봇을 해주는 로봇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유니트리를 만든 사람이 왕싱싱이거든요. 이 사람도 30대입니다. 90년대 생일 거예요. 아마 90년대 생인데 이렇게 지금 유니티를 만들고 유비테크를 만들고 이렇게 기업가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로봇들을 만들면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유비테크, 유니트리 말고도 유비테크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하게 하면서 테스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거 사물을 구별하고 짚고 날릴 수 있게 이런 것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기술력이 개발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이 다 공대생들이죠. 공돌이들이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되는 이런 드론 택시 뭐 이런 것도 이제 중국에서 나오겠죠. 한국에서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개발할 인재도 없고 개발할 지원할 자금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없고 이런 신개발 능력이 이제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이 왜 안 되는 이유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딥시크에 물어봤습니다. 딥시크에 중국의 부자 탑 10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장이밍, 마와텅, 여기 텐센트 회장, 바이트댄스 이게 틱톡이거든요. 텐센트, 그다음에 정위친, 3위 CATL, 황정, 핀도더, 전자상거래, 그다음에 레이진, 샤오미. 요즘은 레이진이 잘 나가서 아마 1위 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레이진이 요즘 샤오미가 전기차 내놓으면서 전기차 회사가 되면서 지금 잘 나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죠. 대학교 여기 다 컴공 뭐 엔지니어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그다음에 여기 지금 레이진은 우한대 컴공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마윈 뭐 이렇게 다들 이런 대학교가 다 이런 뭐라고 해야죠? 공대생들이다. 그리고 마윈도 여기 있네. 알리바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왕찬 DJI 드론 그다음에 리샹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장주희 지리자동차 전기차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죠. 재벌 밑에 나온 게 아니고요. 근데 한국 비교해 보세요. 한국의 1등, 2등은 재벌입니다.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밑에는 뭐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재벌이죠. 대부분 재벌 2세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뭐 이런 걸 다 이끌어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미래나 아니면은 여기의 미래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대생들이 새로운 기업들을 차려서 삼성 현대가 아닌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 선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분이 지금 샤오미 레이진 회장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회장인데 엄청난 기업에 이제 회장이 됐는데도 이 샤오미 YU7이라고 해서 신차가 나왔어요. SUV. 이거를 인도하는 행사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꽃도 주고 이런 축하 이런 행사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샤오미가 이번에 나온 SUV 이거는 테슬라의 모델 Y를 잡겠다고 나왔거든요.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고 무려 1년치를 거의 뭐 1시간 2시간 만에 1년치의 예약을 다 받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생산하는 거를 이미 예약이 꽉 차버려 갖고요. 만약에 이거 살려고 하면요 지금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야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가격이 여기 이거 100km 안 탄 거를 그냥 팔면은요 200만 원 300만 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고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졌다. 왜냐 기다리기 싫어하니까. 지금 두 번째 전기차 모델까지 내놓으면서 이것도 히트를 치고 테슬라의 모델 Y의 판매량을 중국 내 판매량을 넘어선다고 하면 진짜 이제는 이미 저는 샤오미는 전기차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전기차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냐 이 인재들에서 나옵니다. 공대를 가는 인재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국의 성장은 저는 이제 의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는 차이나테크에 적극 투자 중이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제 그냥 소신대로 제 분석한 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런 KBS에서 인재 전쟁 이런 게 보여주는 거겠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인풋이 엄청나게 많고 아웃풋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은 과연 이런 테크나 산업 이쪽을 누가 이끌어 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투자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